네, 자, 강원도 그 합격생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거는 저 필기 발표, 강원도 발표하는 날, 뭐 여러 군데가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엔간하면 제가 원래는 미리 녹화 안 하고 발표 나는 거 하고 공고문도 보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 같은 날 여러 군데에서 방법이 없어서 강원도는 좀 먼저 발표 한 2, 3일 전에 뭐 녹화한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요. 뭐 공고문이 혹시 달라지는 게 예년과 달라지는 게 있으면 다시 추가적으로 뭐 카페에 글을 쓰거나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원도 면접에 대해서는 아까 뭐 여기 많이 오셨는데 미리 말씀드렸지만 되게 전국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면접이었습니다. 뭐 3분, 5분, 교수님 덕담, 뭐 열심히 해라, 격려, 뭐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한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데라 그런데 이제 작년 초에 추가 채용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 추가 채용이 1월 달에 그때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막 15분을 모자랐나 무슨 막 전공 질문 같은 걸 하지 않나 뭐 약간 분위기가 왜 이러지 갑자기들 그래서 되게 당황들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공채도 약간 뭐 그렇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었고 하지만 근데 3분 보다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보는 느낌? 이 정도로 좀 간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예를 들자면 충남 이런 데는 30분 보고 퀴즈 질문 한 35개, 40개 정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데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5분 면접 보고 5분 발표 뭐 이런 것도 하는 또 그런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대구 집단 토론 시키고 자기계실서도 쓰게 하고 면접 한 25분 보고 또 자기 소개서도 미리 내라고 하고 오만 거 다 하는 데도 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뭐 그거에 비하면 뭐 여전히 아름답기는 한데 또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좀 성의 있게 좀 뭔가 좀 하는 거는 좀 해야겠다 정도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강원도가 갑자기 뭐 인사 담당자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인적신차가 전국적으로 해가 면접 좀 보라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 아름다운 1배수 면접이었던 전남 같은 경우도 이번에 1.1배수를 뽑는 폭력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국가직 면접 보셨던 분들 들으면 참 무서울 일인데, 그죠? 뭐 그랬습니다. 일단 그 올해도 아마 지난해 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갑자기 또 뭔가를 더 새롭게 뭐 어렵게 하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혹여 말씀드린 대로 달라지는 게 있으면 이제 안내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리는 일단 그 강의는 앞에 좀 인트로덕션은 제가 따로 드린 게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또 목차를 보면 뭐 저기 교재 목차를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기출 팩트 제 교재 구성은 늘 똑같습니다. 처음 1장에는 늘 기출 뭐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뭐 가장 중요한 파트가 그겁니다. 뭐 나왔는지 알아야 그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할 수 있겠고요. 약간 뭐 사례들 몇 개 후기들 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출 세트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한 사람이 어떻게 질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케이스 스터디를 쭉 하셔서 그거 가지고 대충 뭐 요 정도 사이즈만 하면 되겠군. 뭐 일단 그거를 일단 정복은 해놓고 그 다음에 그죠? 뭐 안드로메다로 가시건 뭐 은하계로 가시건 뭐 우주 정복을 하시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일단 지구 정복은 딱 기출 가지고 지구 정복은 해놓자.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안 잡아 놓으면 되게 엄한 거를 막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좀 여러분들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요거를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면접 전략이라는 편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앞에서 보였던 질문들을 좀 분류하고 정리해서 좀 이런 거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도 좀 가이드를 드리는 건데 참고로 근데 강원은 좀 질문이 너무 좀 약간 전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되게 소박한 편이라 이게 뭐 분류하고 이러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뭐 형평성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가이드 여기다 같이 드리기는 했는데 아마 소집할 때 같이 들고 오라고 할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뭐 그냥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요거 얘기를 뭐 여기보다는 요 앞에 먼저 좀 드리는 게 뭐 그나마 좀 보고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요 얘기를 일장에 같이 껴서 좀 먼저 요 얘기부터 먼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또 다 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제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좀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강원 도정인데요. 강원 도정은 지문을 보시면 막연하게 하실 게 아니라 지문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 도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아냐 이렇게 묻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원래 그런 식으로 묻지는 않고요. 뭐 강원도가 일단은 고령화의 원탑 정도 되는 때입니다. 인구도 적고 고령화 있기도 하고 산업 기반 시설이 좀 그렇고 그래서 늘 고령화에 관련된 문제와 툭하면 관광 관련된 문제 뭐 이 정도의 질문을 좀 뭐 있는 정도이지 뭐 특별하게 뭘 이렇게 찝어가지고 뭘 묻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업무, 관심 업무, 또 뭐 직렬이 있죠. 사복이면 당연히 복지 쪽일 테고요. 뭐 건축, 토목이면 뭐 토목이면 도로일 테고, 도로나 혹은 뭐 사방공사라고 하죠. 뭐 이런 것 쪽에 관련된 것, 하여간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좀 파악하시는 것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강원도가 있고 세축이죠. 강원도, 지원, 시군, 그다음에 직렬 이 세 카테고리가 돌아가게 되는데 강원도에서 특별하게 묻는 거 없고요. 그렇다고 지원, 시군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묻느냐? 그것도 사실 별로 없고요. 그러면 직렬 관련된 지문이 맞나? 별로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면 뭐지? 그러면 그냥 무난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뭔가 이게 예컨대 직렬 질문은 해당되는 직렬 면제 비용이 그렇게 다 오는 것 같지가 않아서 직렬 비용이 별로 없다는 뜻이고요. 되게 이제 조편성을 할 때 내가 춘천이다 하면 춘천시 공무원 한 분이랑 외부 면제 비용 춘천시만 아니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옆에서 강릉에서 하나 꺼주고 해서 이렇게 품앗이를 하는 경우도 많고 모든 조는 아니고 그중에 몇 조에서는 교수님이 아마 강원대학교 교수님일 가능성이 높고요. 행정학과 교수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 주시면 좀 우아한 걸 물어보시겠죠, 당연히. 뭐 저출산, 뭐 강원도의 미래,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좀 우아한 질문들, 뭐 시사적인 게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요.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것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갑자기 급한 회의 있어 서울을 가는데 회의에 늦었는데 네가 국장님 모시고 가면 과석을 할래 안 할래? 그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름답게. 예. 북극에 가서 북극 냉장고였나? 아이스크림이었나? 북극에서 냉장고를 파는 방법 알아요?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곧, 교수님이 좀 민간에서 좀 면접 좀 하고 다니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민간 면접에서 물어보는 그런 거를 분위기 파악 못 하시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2년째 오고 계십니다. 왜냐 그러면 2년째 같은 상황형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전화가 좀, 수강생이 좀 되다 보니까, 같은 분이 오셨군. 교수마다 좀 특이한 분들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오시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거 맥락을 없이 갑자기 강원도는 그런 이유도 물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맥락이 되게 없어져가지고 되게 좀 특이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모든 조가 그런 것도 아니고 교수님 한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학원 가시면 이제 강원도는 갑자기 돌발 질문 이런 걸 한다고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좀 아셨죠? 무슨 말인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진실이 아닌 걸 만드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전체를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강원도정에서는 제가 강원도에 말 게 뭐예요. 그죠? 저도 예전에, 사실 저 여름 때마다 한 10년 가까이 강원도에 친인척분들이 조금 계셔서, 강원도민들만 갈 수 있는 모처에 항상 늘 이제 한 일주일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번에 블렌드에서 홀라당 타버렸어요. 정말로.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딘지 대충 아실 거예요. 아니, 거기 바닷가 옆인데, 탔다는 뉴스를 보고 사진을 찾아봤더니, 대박. 없어졌어요. 저 있던 방갈로가. 바다 바로 옆에 있는데, 와, 불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무서웠어요, 순간. 그래가지고 너무 짠했습니다. 강원도 생활 되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좀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또 주민들 보니까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계시던데, 참 짠해요. 그죠? 그 어르신분들이신데 그게 아파트 보내준다고 좋아할 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짠하던데, 하여간 좀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여튼,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강원도에 대해서 뭔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분배를 조금 하셔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크게 부담은 없고, 그냥 기출에 맞춰서 조금 준비하고, 또 예의 있게 성의 있게 갔다 오시고, 인사과지관에 이번에도 또 공포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다녀오시면 되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전 대비 가이드, 이게 5장, 6장은 이제 원래 국가직 때 했던 강의인데, 이게 좀 거창하게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경북, 대구, 일부 경남 이런 데가. 그래서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기도 그래서 그냥 일괄해서 넣긴 했는데, 이 파트는 너무 좀 거창합니다. 이쪽에 하시기에. 그래서 면접용으로까지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강원도 분들은. 여기 실전 대비 가이드 한 두 타임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번째 타임에 요거 약간 요약해서 좀 이런 거 좀 정리하십시오 정도 간단하게 좀 한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거 좀 보시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직렬 지문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신 분들이 이제 사복직이실 텐데, 사복직은 조금 질문이 없기는 한데 그렇다고 아무 때나 또 물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전공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하여간 인스타에서 증만 받으신 분들이 한 8, 90% 되긴 하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그런 걸 따지지도 않는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복직 강의는 제가 따로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먼저 좀 보시고요. 어차피 여러분 들어가시면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연수 가면 친절하게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방직 공무원은 인수인계나 뭐 연수 교육 이런 거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알아야 될 거니까 그거 한번 들으시고요. 나머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수님이 오시면 행정학 퀴즈 질문을 좀 던집니다. 그죠? 뭐 법률, 시행령, 조례 뭐 이런 식으로도 묻기도 하고요. 약간 초보적인 거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일단 기술직 분들, 다른 기술직, 사복직을 포함한 다른 기술직 분들, 전문직 분들 거는 교재 뒤에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그런 류의 직렬 질문이라고 한다. 뭐 전공 질문이라고도 하고 직렬 질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질문당 따로 모아놨으니까 그냥 방어적으로 그냥 요 정도만 좀 퀴즈 문답 정도는 해고 가자 정도의 느낌으로 좀 자기 직렬 것만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 사복직은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보셔야 좀 나을 겁니다. 아마. 다음에 그냥 일행분들은 뭐 행정학을 하시거나 법은 어느 둘 중에 하나는 대부분 좀 보시긴 하셨어가지고 큰 뭐는 아닐 텐데 여기 지방자치론 포함해가지고 제가 아카이브를 뒤에다가 실어놨습니다. 한 30쪽 정도 30쪽? 네, 30쪽 가까이 좀 될 것 같아요. 20쪽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많이 묻는 질문들 있죠. 뭐 신뢰보호의 원칙, 뭐 고시와 공고의 차이, 뭐 이런 거죠. 배상과 보상의 차이, 뭐 이런 거 보통 이런 거 많이 묻거든요. 근데 이제 딱 들으면 그냥 대충 알아서 뭐라도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게 말로 하려면 좀 막히는 게 좀 있습니다. 아는 그런데 신뢰보호 원칙이 뭔지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게 신뢰보호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당황하니까 말로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고 이제 1, 2, 3, 4 객관식으로 풀러 그러면 1초 만에 바로 풀었을 텐데 그런 게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는. 뭐 그래서 예전에 빈수 질문을 사전처럼 해서 한 30페이지를 가나다 순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책에도 없고 족보도 없는 거라서 고민을 하다가 원래 수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난해 7급 붙으셨던 친구들, 서울시 봤던 지자론 공부하셨던 친구들 한 두세 명씩 이게 모아가지고 행정학이나 행정법, 그러니까 기존의 수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좀 그에 맞춰서 좀 용어를 좀 넣고 약간 사례들 또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 뭐 이런 것들 좀 예시에 간단하게 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쭉 그냥 읽으시면 그냥 큰 틀에서 주요한 용어들 많이 나오는 용어들 위주로 해서 좀 재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일종의 다이제스트본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수험 공식에 그런 류의 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식으로 다이제스트 된 거는. 그래서 어차피 그냥 고생하자 그래서 만들어서 넣었으니까 한번 1독 정도 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다른 직렬분들은 아마 행정학 교수님들이 일부 지역은 미친 척하고 뭐 건축직인데 뭐 그런 거 막 물어가지고 약간 이게 뭐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강원은 그런 건 아니니까 나중에 기술직 분들은 그냥 참고로 어차피 들어가시면 그래도 좀 용어 같은 거 좀 익숙하시면 좋은 거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좋겠고요. 맨 뒤에 한 뭐 10쪽 정도 돼서 복지 쪽은 또 약간 지연 말단적인 걸 또 묻는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신 면접은 혹시 그런 경우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런 질문들만 또 따로 이렇게 뒤에 사전처럼 가나다 순으로 몇 개 했으니까 용어 몇 개 안 되니까요. 양을 늘리려면 저는 원래 교재 컨셉이 계속 줄이는 컨셉이라서 점점 얇게 만들자는 컨셉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카이브 개념으로 해서 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는 그냥 한 4강까지만 한번 쭉 들으시고요. 또 강원도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드릴 말씀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가장 빡센 대구나 경북처럼 맞춰서 드리고 싶은데 그 괜히 늘어지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짧고 굵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강의 길어서 좋을 건 없죠. 그리고 이 공직관 강의는 나중에 면접 보시고 아마 필기 최종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어디 놀러 가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제하신 분들은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주시면 어디 연수 가셔서 들으시는 것보다 좀 나을 겁니다. 그죠? 연수 가셔가지고 그죠?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서 행정과 교수님 강의 한 3시간씩 듣고 그러시면 죽어요. 아주 졸려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좀 도움이 좀 되실 테니까 나중에 한번 그냥 면접과 상관없이 한번 들어주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수강생분들 반드시 좀 제발 좀 카페에다가 꼭 등업을 해주시고 꼭 한 30% 40%는 꼭 카페가 있었는데 선생님 뭐 이런 얘기 하셔서 갑자기 좀 그러는데 저는 이 강의는 한 전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서비스에 나머지 절반은 카페에다 있고요. 그래서 등업 반드시 하셔가지고 등업 신청서 있습니다. 저기 강의 기록실 안에 보면 꼭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집도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좀 보시고 또 원래는 또 실습 같은 것도 오디오로 지난해 했던 것 비롯해서 오디오로 여러분들 좀 들으실 수 있게 좀 하려고 하니까 좀 강의 제가 앞에서 막 떠들고 막 책은 좀 줄이고 강의도 좀 컴팩트하게 하고 대신에 실습과 자료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접근하셔가지고 이용도를 좀 편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올리는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좀 자유롭게 좀 준비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지도나 등등등.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강원도 면접 교재에 있는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역시도 그 나중에 아카이브에 가시면 교재가 그 외부로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밑줄도 쳐져 있고 한 가지가 강의의 편의를 위한 것이니까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그냥 그거는 밑줄 치시고 할 거 뭐 없습니다. 그냥 웹 버전을 카페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 좀 화면에 띄워놓고 밑줄 쳐져 있는 게 바로 그 웹 버전입니다. 같은 거니까 뭐 하신다고 뭐 밑줄을 친다고 여기는 필기 공부의 세상이 아닙니다. 정답이 없는 세상이고요. 뭐 여러분이 말하시는 게 정답이니까 너무 이렇게 예, 좀 그 뭐 공부하시는 느낌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쭉 감 잡고 그냥 내 얘기만 하면 되겠거니 정도의 느낌으로 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은 기출 팩트인데요. 일단 좀 간단하게 좀 현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제가 모니터를 늘 이렇게 띄워놓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화면 보시면 내비게이팅 하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의 내용이 좋은 건 모르겠고, 딱딱딱 여기 띄워져 있는 대로 강의를 하니까. 자, 일단 18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면접에서는 뭐 1배수 약간 넘거나 뭐 직렬에 따라 그런데 거의 1배수에 준하게 뽑기는 했습니다. 늘 뭐 면접이 뭐 길어지건 말건 간에. 도에서 한 번에서 몰아서 한꺼번에 보게 되고요. 이번에 뭐 인원이 되면 한 4, 5일, 뭐 6일 이렇게 정도 아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대출은 이력서라는 걸 내긴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일반 회사 이력서와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거 하나 내시면 될 것이고요. 자기소개서를 쓰게 합니다. 한 2장 뭐 이 정도 쓰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 예전과는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습니다. 후속 질문 가지고 이따 보시면 좀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아서 그냥 열심히 성의 있게 예, 본인 얘기를 열심히 예, 쓰시면 되지만 특별하게 너무 이렇게 뭐 잘 쓰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조금 먼저 좀 이따가 좀 먼저 이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접 시간 자체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입니다. 예. 근데 일부 조에서는 지난해입니다. 10분, 15분까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분이 뭐 면접을 세게 봐야 되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신 교수 면접위원께서 시간 체킹을 못하시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첫날 일행들 중에 일부조가 그랬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처음 오셔갖고 열심히 얘기하시다고 시간 훅 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뭐 나만 그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가면 이제 뒤에 가면 시간에 몰리니까 3분 이렇게 갑니다. 이제 뒤쪽 번호는. 이게 좀 통제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또 원래 면접위원 지방직은 교수님이 행정과 교수님이 높으신 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막 떠드시면 옆에 나란히 계신 그쪽 본인 지원 시군에 오신 공무원분들은 어떨까요? 조용히 계시겠죠, 그죠? 대개의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차이가 납니다. 교수님 그만하실래요? 제가 질문하기 이렇게는 안 됩니다. 전혀 지방 분위기는 원래 그렇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초빙해 오신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아셨죠? 무슨 말인지.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계시고요. 예전에는 예전에 오셨던 교수님은 덕담 위주의 교수님이 대부분이신데 새로 영입된 교수님들은 열심 버전으로 갑자기 하시거나 약간 민간 뭐 회사 면접위원으로도 많이들 나가시거든요. 이 부업으로 그런 거 하시는 거를 이제 이쪽에다가 하시는 바람에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열심히 면접을 보시면 좋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당연하게 좋을 건 없는데 또 그 인사과 입장에서는 뭔가 좀 객관적이고 뭔가 공정하다 뭐 이렇게 이런 거의 느낌으로 보통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인상검사라는 걸 보고요. 또 하나는 교수님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보시면 그냥 편안하고 그냥 무난합니다. 면접 시간은 지난해 경우는 조금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질문 3개 3분짜리도 있었고요. 질문 한 17, 8, 9개에 15분짜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았습니다. 제가 조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차가 생긴 것이고요. 한 5분, 디폴트 값 5분, 질문 한 5개 정도를 디폴트 값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꼬리지면 좀 몇 개 좀 있는 정도이고요. 한 7분 정도 생각하시고 이 정도 느낌입니다. 간단한 질문까지. 약간 꼬리지면 있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별 차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일자별로 시군이 편성이 보통 됩니다. 첫째 날은 뭐 예를 들면 춘천 어디 뭐 둘째 날은 어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떤 일자별 차이는 지원 시군이고 일자별 차이인데 그냥 똑같이 가는 그런 패턴이 많습니다. 개인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뭐 약간 뭐 자소서 얘기도 조금 하고 뭐 어디 살았냐 뭐 이런 얘기도 물으시고 뭐 경험 얘기 봉사활동한 거 있냐 뭐 약간 이런 류의 질문들 그냥 편하게
뭐 친구들 많냐, 뭐 이런 얘기, 뭐 등등 좀 편한 느낌으로 가는 게 뭐 느낌적으로 한 반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공 질문열 질문이라고 약간 좀 있고 행정학 질문 교수님이 약간 묻는 정도 약간 있습니다. 약간. 그다음에 지역 현안도 뭐 아냐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발전하려면 어떡할래? 뭐 우리 군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느낌? 관광 발전하려면 좀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니? 뭐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예측 가능한 질문이니까 예측하는데 좀 몇 가지 준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변별력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변별을 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일단 배수 자체가 거의 1배수 준하게 하다 보니까 모르죠. 또 원래 또 갑자기 또 1.2배수 이렇게 막 뽑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뭐 큰 변수 없이 그냥 무난하게 아마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대충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일단 제가 이 장에 있는 그 자기소개서 얘기를 좀 일단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뭐 먼저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장 뒤에 보면 제가 자기소개서만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정에다 넣을 걸 그랬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뭐 자기소개서라는 개념 자체가 뭐 특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어디 갔니? 네. 자기소개서는 뭐 별건 없고 되게 자유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기술 이런 느낌입니다. 지난해 건데요. 아 3장이나 4장이네군요. 뭐 이렇습니다. 예. 양식제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양식제도 없고 사고적 석장 써 이런 겁니다. 뭐 특별하게 뭐 목차도 없고 뭐 이렇습니다. 보통 예전에 보면 뭐 성장 과정 1, 뭐 2, 성격의 장단점 3, 뭐 지원 동기 및 포부 뭐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자유도가 되게 높은 거기는 합니다. 또 휴먼 몽조 12폰트이긴 하지만 3장 이내로니까 뭐 적어도 3장 그죠? 세 번째 페이지를 한 2줄 넘어가는 3장, 한 걸쳐가는 3장을 좀 뭐 채우는 성의 정도는 그냥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시험성 개인별 서식을 변경하는 뭐 자유롭게 그냥 하셔도 된다 정도. 또 여기 나와있지만 대학명은 뭐 대학명. 어떤 데는 이제 거주지, 뭐 출생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쓴 데도 있고, 가급적 밝히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뭐 사는 거는 사실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또 그런 것까지 뭐 애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만약 그런 말이 있으면 지난해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대학명 그죠? 대학명 땡땡 대학 뭐 그죠? 뭐 여기와 가까운 대학, 지역 대학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들러서 표현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뭐 적당히 그거는 얘기하시면 되겠고 전공은 당연히 얘기해야 됩니다. 전공 뭘 공부했는지. 그다음에 회사를 다니셨던 분이나 뭐 사복지 같은 경우 뭐 복지관 다니셨던 분들은 뭐 이름을 특정하려면은 그것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이러이러한 회사 그죠? 아니면 동그라미 회사 아니면 뭐 건축 뭐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모 회사 이름만 안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건 당연히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쪽 업무를 했다. 뭐 이런 데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이름만 블라인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가방끈 길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석사예요, 박사예요 이런 거죠. 가방끈 길어요는 안 되고요.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가족 얘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부모님 유명하신 분이 아닌데 뭐 제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런 걸 써도 되나요? 예, 그런 건 상관은 없을 수 있지만 뭐 굳이 본인 얘기 쓰시면 되지 왜 다른 사람 얘기 하실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부모님이 잘 나가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쓰지 말라는 취지도 있지만 뭐 굳이 쓰실 필요가 없는 건 안 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 기본적인 입장은 본인 여기에 대해서 뭐 약간 목차를 좀 잡으시면 좋겠죠. 뭐 그건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따가 제가 샘플이 있습니다. 제 카페에 가시면 샘플이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요. 제 카페에 등업 안 하셔도 제가 오픈 자료로 놔놨는데 카페에 가시면 웹 버전은 모바일 버전은 좀 PC 버전이랑 조금 다르게 보이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수강생 게시판 중에 지방직 수강조라는 게시판이 있고요. 등급해서 올라오시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역별로 각 뭐 교재, 뭐 후기, 링크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다른 지역 거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것 전에 맨 위에 보시면 제가 지방직 좋은 자기소개서란 뭐 자기소개서 케이스북 뭐 이런 식의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올렸고요. 여기 보시면 샘플입니다. 이거 뭐 샘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자기소개서 샘플은 구글링만 해도 쏟아집니다. 정말로. 저도 심심해서 해봤더니 별별 거 많이 나오더군요. 자기소개서 강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기소개서, 자소서 이렇게 치시면
한 100개 이상 나올 겁니다. 그죠? 전 몇 개가 심심해서 골라보기는 했는데요. 뭐 그런 유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뭐 이걸 잘 써야 붙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다 알지만 성의 있게 열심히 쓰면 된다가 디폴트 값입니다. 이거 뭐 잘 써야 붙는 거 아니니까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사례집은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실 수 있게 폰으로 해서 그냥 보실 수 있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한번 보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뭐 벤치마킹 하실 거 별로 없으실 겁니다. 참고로 뭐 제가 너무 정보가 많이 담긴 자소서 뒤에 가시면 조금 그렇지 않은 자소서를 이렇게 좀 대비해서 제가 실제 쓰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코멘트를 예전에는 드렸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쓰는구나. 다른 사람 어떻게 쓰는지 쓴 건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지역분들 거를 좀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제 커멘터리도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는 괜찮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양 많지 않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렸던 기본적인 컨셉의 강의의 컨셉은 전남에서 갑자기 발표하고 나서 이틀 뒤에다가 들고 오라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급해가지고 제가 전남 때 강의를 뒤에다가 자세하게 좀 나름대로 급하게지만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될 텐데 그거만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까 여기 들으시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소서는 본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담긴 겁니다. 미사여고 레토릭을 구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되게 잘못된, 제가 유튜브에서 100개를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죠? 무슨 뭐 사로잡는 자소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죠? 네, 저도 사람 꽤나 뽑아봤던 사람이기는 한데, 글쎄 여러분들 이렇게 좀 뭔가 과장해서 말하기는 좋은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만,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랑할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얘기할 거리가 없는데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자랑할 거가 있건 없건, 그죠? 그냥 자기 얘기를 조곤조곤 하시면 됩니다. 뭐 대학교 때 개근을 한 거, 어디에서 다녔던 거, 그죠? 그죠? 조곤조곤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란 사람을 그냥 인트로듀스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 알바도 한 3개월 하고 6개월 이상 한 것들도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한 대에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오래 하신 것도 본인 캐릭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약간 어디서 근무하셨던 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좋습니다. 학교에서 뭘 했다든지 전공을 뭘 했다든지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테고요. 또 뭐 과목 중에 뭐 부정경 이런 것도 쓰시고요. 조곤조곤. 과목 중에 제가 뭐 법대는 아니지만 뭐 행정법 들어가지고 A뿔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쓰시는 겁니다. 어디에 공모전 냈습니다. 당선은 안 됐지만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이런 책 좋아합니다. 이런 책 많이 읽었습니다. 그죠? 요즘 영상 편집하는 것들도 되게 뭐 핫한데, 기본적으로 컴퓨터 잘합니다. 한타 500타는 칩니다. 오타 없이. 엑셀 잘 돌립니다. 파워포인트 예쁘게 만듭니다. 그죠? 아도be 프리미어 동영상 편집도 할 줄 압니다. 이런 게 다 본인 얘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응? 아주 사적인 얘기 말고 조곤조곤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죠? 성실한 아버님과 자유로운 어머님 밑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시작하지 마시고 제발. 아셨죠? 또 어디서 자랐는지,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죠? 뭐 공무원 만났을 때 어땠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냥 소소하게나마 그런 얘기를 좀 프라이빗하게 좀 라이트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각 잡지 마시고요. 어디서 보면 그런 샘플이 돌아다니면서 한때는 보면 저는 북극생과 같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거나 제가 무슨 책을 봤더니 무슨 이러이러한, 그래서 저도 자꾸 남의 책을 소개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본인에게 담담하게 그냥 조곤조곤 쓰시고, 또 하나 이제 자기 직렬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또 일행 같은 경우는 희망 업무, 관심 업무가 좀 있죠. 그죠?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 러프하게나마 자기 이런 쪽 분야에 이렇게 해서 이런 데 좀 관심이 있고 실제로 뭐 강원도가 됐건 아니면 내가 지원시군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보통 희망 업무, 관심 업무, 포부, 가고 뭐든 그 표현은 뭐든 좋습니다. 중간 제목을 꼭 그런 딱딱한 제목을 달지 않고 쓰셔도 되고요. 중간 쪽이 좀 양이 좀 많으니까 좀 구획을 좀 지으셔서 중간에 성장 과정 이렇게 쓰시든지 약간 좀 카피성 제목을 다시든지, 그죠? 강원도를 위해 태어난 누구 이렇게 쓰시든지 알아서, 그거는 저는 감자를 좋아합니다라고 쓰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죠? 그다음 또 하나, 자기가 거기 사셨으면 지역에 관련된 애정들,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풍경과 지금의 풍경들이 뭐가 좀 달라지고 있는지,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죠? 고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대처에 나가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또 좀 생각이 좀 다르죠. 그죠? 들어왔을 때, 갔을 때, 집에 놀러 갔을 때 어떤 그런 풍경들. 저도 촌놈이라, 옛날 저희는 이제 집이 좀 일찍 나오시긴 했습니다. 예전 본가 쪽에 가면 그 황량함, 그죠?
진짜 똥개들밖에 안 지나가고 사람이 한 명 없는 거 황량한 보면서 야, 참 이렇게 되는구나 세상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드는데 뭐 거기에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 좀 프라이빗한 얘기를 좀 라이트하게 좀 자기 얘기를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어떤 느낌 그게 무엇이건 간에 그러니까 나를 그냥 조곤조곤 설명드리자 정도 그러면 문장을 예쁘게 만들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정보만 따박따박 쓰시면 레토릭 없이 부사 없이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첨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되게 뭐 저한테 첨삭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의 인생을 무엇을 첨한다는 건 추가한다는 얘기고요. 삭한다는 건 뭘 뺀다는 얘기인데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가끔 나도 모르겠는 판에 제 애인도 만약 제 애인이 자기소개서 첨삭해달라고 그래도 못할 판인데 그 첨삭이라는 건 되게 말 예쁘게 만들기 쓸데없는 부사어 넣기 꾸민 말 넣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게 본질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자기 업무와 좀 연관된 거. 근데 건축직이면 제가 뭐 이제 회사 건축회사는 안 다녔지만 시스템을 알바해서 그죠? 그 잡부, AKA 노가다도 꽤 많이 뛰어봐서 현장 꽤 압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사복직이면 가족 중에 뭐 하느님이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되게 그 힘들었던 가족들을 보았습니다라는 것도 중요한 장점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따지면 쓸 게 참 많아져요, 갑자기. 또 쓸 거 없으면 동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어머님한테 여쭤보시면 되죠. 동네가 어땠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인심이 어땠는지, 또 공무원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등등등 뭐 이런 얘기들 두루두루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결국은 자기 얘기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되실 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뭐 제가 보니 이런 걸 조금이라도 잘하니까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이런 경력이 있으니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뭐 태어나서 갑자기 공무원에 피가 흘러가지고 갑자기 공무원 되는 거 아닌 거 서로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프라이빗하게 그냥 자기 얘기를 조곤조곤 하자. 그게 좋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소개서는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질문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질문이 있건 없건 이 자소서는 잠깐만요. 이 자소서는 제가 뭐 뒤에 뭐 이러쿵저러쿵 많이 써놨는데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자기소개는 일종의 면접의 사전 준비와도 같습니다. 일종의 서면 면접과도 같은 개념이 됩니다. 면접위원이 지문이 있건 없건 아마 10분, 20분 보면 오전쯤, 오후쯤 나누고 조편생을 할 텐니다. 그러면 아마 오전에 15명, 오후에 15명 정도 보시게 될 겁니다. 면접위원들이. 면접생을. 하루에 보시면 한 30명은 봐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30명을 보는 그 끔찍함을 다 비슷비슷한 얘기 하기 시작하면 그죠? 피곤 쩝니다. 정말로. 이해하셨어요? 어떤 느낌이신지? 어쩔 수 없어요. 지방직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얘기 아무리 미사여구를 적더라도 만약에 면접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면접 당일날 가면 여러분 내신 거를 인접과에서 조별로 처를 해가지고 면접인 두 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이해했죠? 면접인 미리 보면 보겠어요? 앉아갖고 오면 뭐 중간 텀이거나 한 분 질문하실 때 쓱 넘겨봅니다. 여러분 세 장이라고 칩시다. 딱 파일로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오전쯤 15명치가 됐죠? 그럼 1번 들어오면 한번 쓱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볼까요? 10초, 15초, 끝. 됐죠? 미사여구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는, 그죠? 성실하신 아버님과 자유로우신 어머님에서 태어나, 주민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레토릭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였어? 여기서 평생 살았구나. 피방에서, 1년 동안 일했다고, 이거 좀 대단하네, 그래도. 이런 정보만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시중에 많은 면접교재들이나 이런 자소서 강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안 뽑아갖고 자소서를 이렇게 때로 안 받구나. 하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때로 보는 겁니다. 모든 면접위원은. 아셨어요? 그래서 정보를 넣으시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랑할 정보는 좀 앞에 넣으셔야겠죠. 그죠? 볼드 처리할 수도 있죠. 그죠? 볼드 처리하시고, 밑줄도 좀 치시고, 강조할 부분 있으면 요거는 좀 봐주세요. 바쁘시더라도. 이런 건 알아서 그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는 것이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한두 개 좀 물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한 거 있으면 자랑할 건 자랑하시고, 헌혈도 안 했으면 자랑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약간 좀 두루두루 쓰시면 좋겠다는 얘기. 중요하냐?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아시나요? 본인 얘기만 하시면 된다. 끝.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뭐 이건 뭐 이러저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귓등으로 들으시고요. 하여간 본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자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건 면접 준비라도 같은데요. 이렇게만 쓰시면 여러분들 면접 준비 반환하신 겁니다. 왜냐면 정리가 돼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내 인생이 살짝.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보시고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한 가지 더 제가 뭐 이게 뭐 항목별로 뭐 이런 좀 아이데이션이 되려고 뭐 이러저러 저 예시도 좀 들고 뭐 그랬습니다만 뭐 혹시 뭐 하시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맨 뒤에 보시면 제가 뭐 딴 건 아니고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서울시 사례를 가지고 직접 제가 뭐 이렇게 했던 예시도 좀 넣었습니다. 서울시 예전에, 지금은 서울시는 자기소개서를 없애버렸습니다만 2년 전에 예전에는 정말 많이 물었어요. 꼬치꼬치 묻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좀 사례들도 드리고 뭐 예시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고 아까 샘플과 함께. 그러니까 아까 샘플에서 제가 좋게 본 것들은 다 그런 정보가 많은 겁니다. 딱 보면 아 이런 친구라는 걸 알 수 있게. 또 하나 내친 김에 제가 그냥 이거는 유시민 작가 글인데요. 한 3년 4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 사이트에 재능 기부로 그 뭐 실용적인 글쓰기 뭐 이런 거를 몇 개 연재한 게 있습니다. 한 5편이니까 그 중에 한 편이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하는 편이 있습니다. 뭐 제 생각과 거의 똑같아서 제가 그냥 이거를 카피해서 그냥 뭐 링크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냥 드렸습니다. 여기에 요지는 뭐냐 그러면 자기소개서란 그죠? 이거를 볼 사람이 기대하는 바, 궁금해하는 바를 맞춰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런 느낌으로 썼습니다. 면접도 똑같습니다. 강원도 면접위원께서 궁금해하시는 바, 기대하는 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뭘 기대하실까요? 여러분들께 똑똑하기를? 아이디어가 넘치기를? 뭐 그러면 좋죠. 뭘 기다리겠습니까? 어디 안 가기를. 아셨죠? 어디 안 가기를. 태백 위에 저기 위에다가 처박아 놔도 열심히 다녀주시기를 한 3년은. 그죠? 힘들다고 아유 그냥 교행이나 갈까? 뭐 이런 거 아니기를. 어디 축제한다고 맨날 주말마다 나오라 그래도 아셨죠? 아이씨 국가적 무정적 갈 걸 괜히 여기 와가지고 그런 고민 안 하시길. 아셨죠? 맨날 보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느낌적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죠? 뭐 그런 느낌. 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연고 아니어도 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되게 야 그런데 가면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봐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뼈를 묻겠다고 하시죠. 그죠? 매년 묻는 거 보면 다 안 묻는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측하시고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고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남 같은 데는 흔한 질문이 섬에 가도 괜찮아요?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성분들한테 힘들 텐데 섬에 가는 거. 그죠? 아니 저는 바다 좋아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시는데 매년 묻는 거 보면 거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풍경이 그런 느낌. 여기는 산골로 보내시는 거죠. 아무튼 자 아무튼 이것도 한번 여러분 면접 자소서만 아니라 면접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 한번 정리하면 인생이 정리가 되고 좋은 게 좀 있어요. 면접 준비도 한 반은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조곤조곤 그죠? 조곤조곤 이런 느낌. 뭐 이렇게 막 레토릭 구사하지 마시고 드라이하게. 그리고 제 교재 받으시면 제 교재 뒷날개에 보면 제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예전에 3년 전에 서울시에서 자기소개서 아까 쓰던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정보를 많이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게 맨날 드려도 좀 모호해서 그래 내 걸 그냥 쓰자 즉흥적으로 썼는데 마침 그해 서울시가 자기소개서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낙동강 오리알이도 되게 널 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재에 넣자 그리고 뒤에 넣은 겁니다. 보시면 정보로 쓰는 게 어떤 건지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단 한 문장도 정보가 아닌 문장은 없게 하자. 둘째, 단 한 자라도 쓸데없는 수사, 레토릭, 부사어를 쓰지 말자. 단지 주어와 서술어만 가지고 쓰자. 정보만 갖고 쓰자라는 대원칙을 갖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소설가 김훈의 작법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렇게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정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면접 강사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기대에 맞춰서 제 인생 한 1만 분의 1 정도를 썼습니다. 골라서. 그죠?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안 하죠. 저도 가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자, 그런 느낌으로, 자소서라는 게 이런 게 밀도가 되게 높은 거구나. 저는 이제 딴 게 아니라 밀도에 되게 집중해서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정보만 갖고 수사를 쓰고 꾸민말을 하지 않고도 훌륭히 쓸 수 있구나라는 거에 예시 정도로 한번 쭉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야지 첨삭 이런 얘기를 필요 없다는 게 여러분들 제 말은 조곤조곤만 쓰셔라. 끝.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본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좀. 또, 이미 이 강의 들으시기에 자기소개를 써쓰면 어떡하냐? 상관없습니다. 그죠? 뭐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고 점수 매기는 거 아니고 면제변이 한 10초 정도 이런 친구구나 아는. 하지만 좀 자세히 쓰시면 질문이 있건 없건 나에 대한 정보가 많이 가니까 뭐 당연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출질문 세트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좀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 기출질문 세트는 다음 강의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끊을 테니까요. 다음 강의 바로 보지 마시고 요 기출질문 세트를 전체적으로 일독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배경 설명만 먼저 좀 드리고 다음 강의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트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맨 처음 면접 강의 여기 왔을 때는 뭐 인적성 이런 거 물어요. 뭐 이렇게 질문들이 다 분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강원도정에서는 이런 거 물었어요. 질문 리스트만 쫙 있는 거죠. 그죠? 마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국사 같은 게 예를 들면 뭐 고대사는 몇 문제, 뭐 그죠? 뭐 삼국시대는 몇 개, 고려 때 몇 개, 조선에서 몇 개, 조선 중에서 전기, 중기, 후기 뭐 어느 정도, 현대사 있게. 근데 현대사를 내가 잘 안 했어요. 야, 그러면 이게 현대사를 꼭 해야 되나? 하면 그냥 버리자. 되게 헌법 몇 가지 뻔한 거 나오니까 그거 나오면 맞추고 아니면 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예를 들자면. 하지만 뭐 조선 중기 이런 것도 같은 시간이면 에너지를 투입해야 될 거면 가성비가 높은데 투입하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건 여러분들이 20문제 한 세트죠. 국사 20문제 한 세트를 풀어보시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중들을 하시는 거죠. 그죠? 분해돼서 본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형식이잖아요. 또, 근데 국가직의 국사와 서울시의 국사, 약간 지방직의 국사는 같은 국사지만 감이 되게 다르죠. 느낌적 느낌이. 지방직도 다 그렇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국사기는 해요. 근데 약간 삔이 좀 달라요. 이게 더러움이 있고, 그죠? 좀 굵직굵직하게 가는 맛도 있고, 여기는 너무 찌솔하게 간다 이런 게 느낌이 있죠. 그죠?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정말 찌졸하게 가요. 퀴즈로. 여기는 좀 굵직굵직하게, 부차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고유의 그것은 문제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20개 한 개 덩어리로 봤을 때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덩어리로 봐서 전체적인 분량, 배분, 전체적인 어떤 고유의 어떤 구성 내지는 느낌 이게 다 있고 이 감들을 갖고 시험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접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묶어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이긴 하지만 진실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특정 강사가 예컨대 본인 대학교 때 고대사 전공이에요? 고대사를 더 강조할 수 있죠. 지가 많이 아니까 사료도 많이 알고.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마치 착각할 수 있죠.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어떤 특정한 부분들, 예컨대 그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일수록 교재나 강의를 보면 통을 얘기해 주지 않고 특정 파트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세트라는 걸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7급들도 좀 계셔서 7급들 것도 제가 좀 넣기는 했습니다만 얘는 왜 이렇게 커졌지?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7급이건 9급이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받은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대로. 그죠? 순서대로. 제 수강생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죠?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워딩만 각자 다 이렇게 마음대로 쓰신 거 제가 워딩만 조금 정리하고 통일해서 뭐 같은 말이라도 워딩이 다르면 좀 다른 질문처럼 느껴지니까 좀 약간만 편집적인 통일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니은자로 있는 건 뭐겠어요? 후속 질문입니다. 이런 뭔지가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질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전체의 질문에 뭘 알 수 있겠어요? 흐름. 그죠? 한 명의 경우에는 흐름. 이런 순서로 묻는구나. 그 다음에 질문의 구성. 인적성 파트, 공직권 파트, 또 뭐 시정 파트, 뭐 행정학 퀴즈 질문, 어떤 배분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거의 질문이 비슷하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조가 다른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조가 다른 조이니까 다른 면접이 원래 국가직처럼 조과적인 그런 통제를 질문지를 완전히 통제를 해놓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거의. 하지만 지방직은 다 좀 각각이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을 알면 그게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되게 쉽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직은 한두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되게 비슷하게 물었겠으니까. 지방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준비하실 때 이거에 교집합은 얼마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합집합을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왔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해부터는 여기 지역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직렬과 지역을 동시에 일행 먼저 가나다 순 지역입니다. 지역은 내가 또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해서 같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제가 모든 수험생 걸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거면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직렬이 같은데 지역이 다른 경우 혹은 또 지역은 같은데 직렬이 다른 경우 비교해 보시면 아 이게 직렬 지문이 별 차이가 없네 이런 느낌. 그죠? 같은 춘천인데 지문이 이게 여기는 다르네? 그건 조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여러분 감으로 아까 국사 말자 20문제 서울시 20문제와 국가직 20문제와 지방직 국사 20문제는 감이 다르다라는 그 고유의 느낌을 아셔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감을 잡잖아. 야 이런 건 서울시나 더러운 건 서울시나 나오지 국가직은 낫네. 이런 판단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똑같다고 아셨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부탁은 안 드리는데 제가 일단 뭐 콜콜하게 설명은 드리긴 할 겁니다만 전체의 큰 합집합과 전체의 흐름 그죠? 그럼 약간의 비교, 패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구 최강인 분들만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런 분석력은 그게 DNA로 잡혀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탁은 딴 게 아니고요. 다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근데 지난해 원래 지난해 큰 의미 없습니다. 지역 별 의미 없고요. 직렬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별 의미 없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왜 큰 의미가 없는지. 그냥 전체인데 아 이런 게 주로 좀 많구나. 그죠? 고유의 감이 있죠. 그죠? 그 전체적인 감. 그거를 아시기 위해서 처음부터까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게 순서를 시뮬레이션을 보세요. 이런 흐름으로 보는구나. 그러면 질문의 흐름도 조금 이해가 되시고요. 이러니까 또 이런 꼬리 질문이 나오는구나. 자소서는 얼마나 묻는구나. 그죠? 내가 공부해서 뭐 외워야 될 게 뭐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똑같네, 진짜. 이런 것도 있고. 야, 작년에도 물어도 올해도 똑같이 물었다, 야. 이런 거 있죠? 같은 사람이 온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하기 전에 여기서 끝까지 필기 수험서 보는 에너지의 집중력의 도 많고요. 반의 반 정도로 집중해서 일독을 하십시오. 이래야지 앞으로 여러분 면접 준비할 때 마음이 좀 편해지십니다. 이런 거 안 묻는다. 쓸데없는 걸 하고 있는 자신이거나 아니면 이런 거 보면 이런 질문에다가 답변할 때 써먹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나 그렇습니다. 제가 딴 건 안 부탁드리는데 이거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요. 작년에 강원도 시급분도 몇 분 계시고요. 직렬도 너무 따지지 마시고 지역도 따지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집중해서 읽으신 다음 다음 강의를 좀 이어서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좀 밑줄도 치고요. 좀 패턴을 좀 여러분들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나 간단한 해설을 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다가 앞으로 좀 더 면접 준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를 좀 안내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